해가 진 밤, 월유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유입니다. 오늘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추리걸작선 미스테리아 별장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옥스숏 사건 해결, 살인 용의자 체포. 내가 소리내서 제목을 읽자 홈즈가 무엇에 찔린 사람처럼 후다닥 일어섰다. 뭐라고? 벤스 경감이 범인을 잡았다고? 그런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말하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어제 저녁 늦게 옥스숏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됨으로써 애셔의 주민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이미 보도한 것처럼 미스테리아 별장의 가르셔 씨가 옥스숏 커먼 공유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시체에는 심한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더구나 그날 밤 하인과 요리사가 도주함으로써 그들이 범죄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스테리아 별장에는 무엇인가 귀중품이 있었고 그것을 탈취하려는 것이 범행 동기가 아닌가 생각되나 아직 그 증거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베인스 경감은 도주한 범인의 은신처를 찾는데 수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두 하인이 멀리까지는 도망가지 못하고 미리 준비한 은신처에 숨어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졌다. 범인 중 한 사람인 요리사는 그의 얼굴을 본 증인들의 말에 의하면 황갈색 피부에 흉하게 생긴 거인이라고 한다. 이 남자는 범행이 있었던 다음 날 밤 대담하게도 미스테리아 별장에 나타났고 이를 윌터스 경관이 목격한 바 있다. 베인스 경감은 거기에도 무슨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시 나타날 것을 예상하여 미스테리아 별장의 경계를 풀고 정원수 그늘에 경관을 잠복시켰던 것이다. 범인은 어젯밤 이 덫에 걸려 격투 끝에 붙잡혔는데 다우닝 순경은 그 과정에서 범인에게 물려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 용의자의 체포로 사건 수사는 크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홈즈는 모자를 집어들며 외쳤다. 곧 베인스 경감을 만나야 해. 그 사람이 나서기 전에 어떻게든 만나봐야 한다고. 둘이 마을길을 급히 가보니 예상대로 경감은 막 숙소를 나서려는 참이었다. 경감은 조간신문을 내보이며 물었다. 신문을 보셨군요, 홈즈씨. 아, 보았습니다. 친구와 함께 충고해드릴 말이 있는데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충고라뇨, 홈즈씨? 나는 이 사건을 세밀히 조사해왔는데 아무래도 경감의 수사 방향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 한 그 방향으로만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십시오.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베인스 경감의 작은 눈 위의 눈썹이 찌푸려지는 것 같았다. 각기 자신의 방식대로 수사하기로 약속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홈즈씨. 그건 그렇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입니다. 홈즈씨의 호의는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각기 방법이 다르게 마련이죠. 홈즈씨, 당신의 방법이 있듯이. 그 이야기는 그만둡시다. 이쪽의 정보는 언제든지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야만인이나 다를 바 없으며 그 힘이 말보다도 더 세고 거칠기가 악마 같은 거인입니다. 다우닝 순경의 엄지손가락을 물어뜯을 뻔했는데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고 으르렁거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거인이 주인을 죽였다는 증거는 찾아냈나요? 나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홈즈씨. 단지 사람에게는 각기 자기 방식이 있다는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해나가십시오. 나는 내 방식을 따를 뿐입니다. 약속이 그렇지 않았던가요? 베인스 경감과 헤어지고 나서 홈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난 저 사람을 통 알 수 없단 말이야.
엉뚱한 토끼를 쫓고 있는 것 같거든. 그 사람의 말대로 각기 자신의 방식대로 해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볼 수밖에. 하여간에 베인스 경감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네. 불여간에 돌아오자 홈즈가 말했다. 거기 의자에 앉게나 자네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싶네. 오늘 밤에는 자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사건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해두겠네. 줄거리는 간단하지만 범인을 체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아직 그 점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우선 가르셔가 살해된 날 밤에 온 편지로 되돌아가보세. 베인스 경감은 가르셔의 하인들이 사건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혐의점은 잠시 젖혀두기로 하세. 그 증거로는 스콧 에클스 씨를 초대한 것은 가르셔였고 그 목적은 자기의 알리바이를 세우기 위해서였어. 따라서 가르셔에겐 그날 밤 어떤 범죄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수행하다가 오히려 당한 것으로 생각되네. 그러면 가르셔에게 반격을 가해 살해한 자는 누구일까? 그건 가르셔가 노렸던 대상자였을 거라는 결과가 나오지. 여기까지의 내 추리는 틀림없다고 생각하네. 다음에 가르셔의 하인들이 모습을 감춘 이유를 생각해보세. 간단히 말해서 두 하인은 가르셔의 협조자일세. 범죄 계획이 성공하고 가르셔가 무사히 되돌아오면 에클스 씨라는 든든한 증인이 있는 터라 만사가 잘 되었을 것일세. 하지만 그 계획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가르셔가 정해진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10중 8구 살해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세.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두 하인은 미리 정해놓은 장소로 피하여 다시 계획을 세우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지. 대충 납득이 가나? 나는 홈즈의 설명으로 얽히고 설킨 수수께끼가 모두 풀리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런데 그 요리사가 왜 혼자 되돌아왔을까? 몸을 피할 때 너무 다급한 나머지 무엇인가 중요한 것,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물건을 놓고 간 것으로 생각되네. 그가 거듭 그곳에 나타난 건 그것 때문이야. 그래? 다음 문제는? 다음은 가르셔가 식사 도중에 받은 편지일세. 그건 적의 소굴에 숨어 들어가 있는 한 패거리가 보낸 것일세. 그럼 적이 살고 있는 집은 어디인가? 그것은 그 부근에 상당히 큰 저택이 틀림없는데 그런 저택은 숫자가 뻔하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었다고 생각하네. 나는 이 마을에 와서 매일 산책을 하며 지내고 식물 채집을 하면서 그럴듯한 저택을 정찰하며 거기에 사는 주인의 내력을 조사해보았네. 그 결과 한 저택이 내 주위를 몹시 끌더군. 하이게블이라는 오래된 저택으로 옥스쇼스로부터 1.5km, 살인 현장에서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네. 다른 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극히 평범하고 건실한 사람들로 어두운 범죄와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이게블 저택의 핸더슨 씨는 아무리 보아도 비정상적이고 무슨 비밀을 지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네. 그래서 나는 그 집에 주의를 집중시켰지. 모두가 별난 사람들이더군. 왓슨, 그 중에서 가장 심상치 않은 자가 주인이었네.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 간신히 만나보았는데 그의 검게 푹 꺼진 눈을 바라보니 왠지 오금이 저리더군. 50이 넘은 당당한 몸집을 한 남자로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눈썹은 검고 짙으며 방 안을 서성이는 폼이 사슴처럼 민첩하고 그의 태도는 황제처럼 위엄이 가득하더군. 검게 탄 얼굴에 불꽃처럼 격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듯했네. 그는 외국인이 아니며 열대지방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으로 짐작되었지. 한편 그의 친구이자 비서인 루카스는 틀림없는 외국인으로 살갗은 초콜릿색이었네. 여간내기가 아닌 모양이지 고양이처럼 부드럽지만 도끼를 품은 얼굴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군. 왓슨, 이로써 우리는 두 패의 외국인들과 맞부딪히게 된 걸세. 한 패는 위스테리아 별장에 있었고 다른 한 패는 하이게블 저택에 있었네. 이렇게 해서
의문은 한 겹 더 벗겨졌지. 핸더슨과 루카스는 아주 밀접한 사이로 보였고 집주인 핸더슨에게는 11살과 13살 된 딸이 있었네. 그 애들의 가정교사로는 버넷이라는 40세가량의 영국인 여자가 있고 그 밖에는 하인 3명 이상이 그 집의 식구 모두였네. 핸더슨은 여행을 좋아하는지 늘 여행을 하는 모양이었네. 그가 거의 1년에 가까운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것이 불과 2, 3주 전이라고 하더군. 그리고 핸더슨은 어마어마한 부자로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가능한 사람인 모양이더군. 이상의 내용을 나는 마을 사람들의 말과 나의 관찰로 알아냈네. 집에서 쫓겨나 주인을 원망하는 하인이야말로 그 주인에 관한 일을 캐내기에 안성맞춤이더군. 그런데 다행히 그런 사람을 하나 찾아냈지. 하이게블 저택의 정원사였던 존 워너인데 핸더슨의 비위를 건드려 쫓겨난 것을 알아냈던 것일세. 하이게블 저택에는 워너의 친구가 아직도 일하고 있는데 하인들은 모두가 핸더슨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거야. 이로써 나는 그 집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손에 쥔 셈이지. 워너의 말에 의하면 하이게블 저택은 두 채의 집으로 되어 있는데 작은 쪽을 하인들이, 큰 쪽을 자기네들이 쓰고 있더군. 두 채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도 없으며 가족의 식사는 반드시 출입구까지 운반되는데 그것이 유일한 연락장소가 되어 있네. 가정교사와 아이들은 거의 외출하는 일이 없으며 핸더슨은 절대 혼자는 돌아다니지 않는 것 같더군. 살갗이 검은 비서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거야. 그런데 하인들이 보는 바로는 주인은 뭔가를 몹시 겁내는 것 같다고 하네. 워너는 그 양반은 돈을 받고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넘긴 터라 그 악마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워서 늘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라고 말하더군. 핸더슨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인물인지 아는 사람은 없네. 성격이 무척 거칠어서 말채찍으로 2번 사람을 매질한 일이 있는데 충분한 돈으로 배상을 해주었기에 간신히 재판까지 가지 않았다더군. 자, 왓슨. 이 새로운 정보에 근거를 두고 상황을 판단해 보기로 하세. 그 편지는 이 묘한 집에서 온 것으로 사전에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기도록 가르셔에게 내통한 것으로 여겨도 무방할 걸세. 그러면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 핸더슨 가까이에 있는 여자라고 하면 가정교사인 버넷 부인밖에는 없네. 버넷 부인이 그 편지를 썼다면 그녀는 가르셔와 한패로 공모자가 틀림없겠지. 그렇다면 가르셔가 살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할까? 가르셔가 불법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살해되었다면 버넷 부인은 입을 다물고 있을 걸세.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가르셔를 죽인 사람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복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려 들 것이 틀림없네. 그렇다면 버넷 부인을 만나 이용해 볼 수는 없을까? 제일 먼저 내가 생각한 것은 그것이었네. 하지만 거기에는 이상한 사실에 부딪히게 되었네. 버넷 부인은 살인사건이 있었던 날 밤부터 한 번도 모습을 나타낸 일이 없다는 게 아닌가.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그날 밤 가르샤와 마찬가지로 목숨을 잃었는지 또는 갇혀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일세. 우리가 부딪혀있는 상황이 극히 어렵다는 것은 이것으로 이해가 가나, 왓슨? 체포영장이나 가택수색을 해도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추측이나 상상을 치안판사에게 이야기해봤자 근거도 없는 이야기라며 비웃음만 살 게 뻔하거든. 그 여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이유가 되지 않는 걸세. 그 묘한 집에서는 주인도 몇 달이고 행방을 감추니 말이야. 어쨌거나 버넷 부인이 살해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모진 고생을 하고 있을 걸세.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그 집을 주목하고 우리 편 스파이인 워너로 하여금 그 집 문 앞을 감시하게 하는 것이 고작일세.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없는 일이고 법률이 손을 쓸 수 없다면 우리 스스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겠나. 그래, 뭘 하자는 건가? 나는 버넷 부인의 방을 알고 있네.
별채의 지붕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오늘 밤 자네와 둘이서 수수께끼의 진상을 알아보러 갈까 하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별로 마음이 내키는 일은 아니었다. 살기가 감도는 낡은 저택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서운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거니와 법률적으로도 우리는 불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다. 하지만 홈즈의 냉철한 추리에 따라 사태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엔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은 확실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홈즈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모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다. 해가 지는 오후 5시경 어떤 남자가 흥분한 얼굴로 방에 뛰어들었다. 놈들이 떠났습니다, 홈즈씨. 마차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분이 도망치게 마차로 모셔왔죠. 남자는 하이게벨 저택을 감시하던 워너였다. 홈즈가 펄쩍 뛰며 소리쳤다. 그거 다행이군. 이제 수수께끼는 풀리게 됐어.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